안녕하세요. 불사조 코치 박용덕입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데드리프트 할 때 무게중심을 앞꿈치로 두느냐 뒤꿈치로 두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하면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바로 둘 다 아닙니다. 앞꿈치도 아니고 뒤꿈치도 아니고 바로 발바닥 전체입니다. 왜 그러면 발바닥 전체로 눌러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데드리프트 할 때 지금 제 발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을 한번 띄우라고 이렇게 지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셔서 이렇게 앞꿈치 자체를 다 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점프를 할 때 앞꿈치 떼고 점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푸시업 할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 뒤에 손목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거죠.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점프한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지면을 폭발적으로 눌러서 그 힘을 발생시키는데 그때 뭔가 드는 게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그걸 폭발적으로 들면 역도 클린이고요. 마찬가지로 데드리프트 할 때도 발가락을 갖다 힘을 준다거나 발 앞꿈치 힘 주거나 뒤꿈치 힘 주라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발바닥 전체로 다 눌러서 고른 힘이 들어가야 지면에서 가장 내가 낼 수 있는 큰 힘을 뽑아낼 수 있겠죠. 이거는 비단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스쿼트, 프레스, 모든 리프팅 동작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근력 운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원리예요. 디테일도 있지만 큰 원칙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지구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발바닥 전체로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지구랑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바닥 전체로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발바닥 전체로 누르면 정말 신기하게 있어요. 바로 자연스럽게 각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체중이 앞꿈치에 실려 있으면 아무래도 상체가 기울겠죠. 뒤꿈치에 실려 있으면 상체가 아무래도 뒤로 세워져요. 근데 발바닥 전체로 누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잡혀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 조정은 자기가 하는 거겠지만 이 발바닥만으로도 자기가 인지 못했던 기울기가 어느 정도는 이상적으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역도 같은 데서는 누르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제가 이제 수련했던 무술 택견에서도 이 품밟기를 하는데 이 품밟기 할 때 지면을 꾹꾹 누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지면을 누르는 힘, 거기서 이제 작용 반작용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하실 때도 발바닥 전체로 누른다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드리프트 종류가 많이 있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사실 내가 하는 어떤 종목이나 내가 하는 트레이닝 방향에 따라서 방법이 되게 많이 바뀌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능적인 컨벤셔널 데드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드리프트 하실 때는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정면에서 스탠스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넓이로 쓰냐예요. 그래서 스쿼트 할 때는 발 뒤꿈치가 자기 어깨 넓이 정도 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골반 넓이로 좁게 씁니다. 발은 11자에 가깝게 쓰시면 됩니다. 컨벤셔널 하실 때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스탠스 요게 일단 잡히면 사실 정면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데드리프트 각도가 그리고 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갖다가 단순 등 운동이다 혹은 허리 운동이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이미 데드리프트 각이 그거에 따라서 변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컨벤 데드를 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죠. 이 상태에서 이러면 등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을 고립을 하면서 하시겠죠. 틀렸다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거는 보디빌딩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부위를 갖다가 고립시키고 거기에 근비대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다관절인 운동을 어떤 타겟 머슬 운동으로서 변형시켜서 하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근육의 어떤 관절을 다 쓰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협응을 이끌어내는데 포인트를 두셔야지 어떤 특정 부위에다가 단순하게 힘만 고립만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뭔가 어긋나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운동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하려던 방식으로 해서 다치지 않고 성과를 내셨다면 그것 또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도에서 하는 데드리프트는 머리 위로 올리기 위한 데드리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흉곽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주로 대퇴사두근에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많이들 하는 컨벤 데드는 직립하기 위한 데드죠.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만을 써야 될까요? 뒤쪽만을 써야 될까요? 정답은 아시죠? 양쪽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데드리프트 각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상체를 많이 세운다. 자, 지금 보시면 어깨가 무릎보다 뒤에 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지는 스쿼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스쿼트 해도 후면이 쓰이긴 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퇴가 지면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위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각도예요. 이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이 스쿼트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인 힘을 끌어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한쪽 부위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상체 많이 세우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상체를 많이 숙이면, 자, 그러면 어깨가 무릎보다 많이 나갔어요. 자, 이런 경우는 허리가 거의 지면과 수평을 이루죠? 자, 이게 바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벅지 앞쪽에 힘이 거의 안 쓰여요. 실질적으로 거의 후면 위주로 쓰는, 햄스트링에 로딩이 많이 걸리는 후면 위주의 운동이 돼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거의 후면 위주로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 최대 근력, 그러니까 데드리프트가 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을 내는 훈련에는 이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깨를 기준으로 무릎이 어깨보다 앞에 있으면 주로 전면, 어깨를 기준으로 무릎이 어깨보다 뒤에 있으면 주로 후면. 자, 그럼 정답은 어딜까요? 네, 맞아요. 하모니,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어깨와 무릎을 일직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깨랑 무릎이랑 일직선이 나오면 센터 라인이 딱 일직선으로 딱 살아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살짝 기울여 보면 어느 순간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허벅지 앞쪽과 뒤쪽이 고르게 쓰인다 생각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 어깨 어때요? 거의 무릎과 일직선 혹은 조금 앞으로 나가죠? 이 부분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각도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체형이 다르고요. 내가 하려는 어떤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신에 앞뒤를 다 쓰는 운동이어야 되는데 그걸 기준을 잡는 게 뭐 몇 센치 가라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면 저마다 체형이 달라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무릎과 어깨 기준으로 내가 딱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걸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지면을 꾹 누르면 양쪽이 다 골고루 쓰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등은 어떻게 하냐? 무거우면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어깨 이렇게 앞으로 말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무게가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하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등을 꽉 조이셔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몸에 잘 견착되게 이게 발을 몸에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부러뜨리라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 지금 팔꿈치 보면요, 힘을 빼면 팔꿈치 앞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등을 꽉 조이면서 발을 부러뜨린다고 생각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등으로 모여지면서 등이 꽉 쥐어짜지죠? 이렇게 됐을 때 등에 완벽하게 수축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숄더 패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도 등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 견갑대에 체중이 실려서 안정적인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각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한데 데드리프트가 어떻게 보면 스쿼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셋업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셋업이 뭐냐면 스쿼트는 내가 바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내려놓고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절차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데드리프트는 세팅만 해서 딱 각도만 조절해 놓으면 일어만 나면 끝이에요. 자, 무거운 걸 몸에 붙이는 건 모든 운동의 기본 원리죠. 이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처음에 붙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 보시면요, 구부리는 순간 얘가 밀려요. 처음에 살짝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신발에 이 혀 있어요, 혀. 신발의 혀 부분이 바 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5cm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굳이 센치로 얘기해서 막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아니면 신발 발등 위에 있다, 혀 위에 있다면 되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바로 힙 힌지 패턴의 셋업을 잡는 겁니다. 데드리프트는 고관절을 핵심으로 한 경차 패턴입니다. 스쿼트는 동일하지만 무릎이 같이 쓰이는 패턴이고요. 자, 그럼 데드리프트 하실 때 허리가 안 말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고관절 팬티 라인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이렇게 딱 경첩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완벽하게 경첩이 딱 접혔죠? 자연스럽게 바가 제 정강에 딱 붙어요. 너무 확실하게 간단하게 붙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만 딱 잡고 내가 내 어깨랑 얘 보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각도 조절해보면 알아요. 스스로 딱 밸런스가 잡혔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게 데드리프트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무거운 걸 가장 몸에 붙여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 최대한 긁어면서 올라오시는 게 맞아요. 초심자가 처음에 이 쇠를 갖다가 내 정강에 긁고 오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거의 쉴 때 말 때 붙여오다가 무릎 통과할 때 살짝만 뛰었다가 무릎 통과한 이후에 슬개골 위에서부터 허벅지만 최대한 타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관절이 펴지려면 둔근이 익스텐션 되셔야 돼요. 힙이 이렇게 신전이 되게 둔근을 꽉 조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은 골반 넓이, 자, 그리고 셋업, 고관절 경첩. 그래서 딱 바 닿게 만든 다음에 발을 부러뜨린다 생각하고 등을 꽉 조입니다. 자, 그리고 각도 기울기 체킹하고 허벅지 뒤쪽만 쓰이네, 앞쪽만 쓰이네, 양쪽 다 느낌 있네. 자, 그렇게 잡아놓고 발바닥 지면을 누른 거에 신경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십니다. 쭉 일어나시면서
예, 내려가면서 힙 힌지 신경 쓰시고 다시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고요. 디테일을 좀 따지자면 시합용으로 컨벤션을 하거나 아니면 역도를 하기 위해서 컨벤션을 하거나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을 하거나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스포츠의 어떤 종속된 데드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의 모든 근육과 어떤 이 에너지를 갖다가 다 협응해서 동원해서 최대 출력을 내는, 저는 그걸 펑셔널 데드리프트라고 제가 부르는데,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자기가 기존에 어떤 데드를 왜 해왔는지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 지도할 때 한번 데드리프트 해보세요 물어보고 그동안 그런 데드를 왜 했는지를 한번 여쭤봐요. 그리고 나서 차이를 설명드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제가 데드리프트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드리프트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방식의 데드리프트를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요. 자신 있게 이 방식으로 훈련하시고 추후에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생기시면 변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시면 아는 선에서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